이진우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국회에선 총이란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요.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선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그랬고 검찰에선 사실대로 진술할 거였다는 취지로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. 하혜빈 기자입니다. 12.3 내란 사태 일주일 뒤 열린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발포나 총 같은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.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총, 발포, 장갑차, 공포탄, 진압, 발포 이런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제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해서 사실 기억이 전혀 다 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불과 3주 뒤 군 검찰 조사에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. 계엄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다면서 총으로 문을 부수라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총이라는 단어는 들었다고 했습니다. 4명이서 1명을 끌고 나가라고 한 것도 기억이 난다고도 했습니다. 당시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던 겁니다. 검찰은 조사를 진행하며 이 전 사령관에게 왜 국회 현안 질의 때와 답변이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. 그러자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만 혼란스럽다고 답했습니다.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에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선 사실대로 진술할 거였다란 취지로도 말했습니다. 이 전 사령관은 이달 초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는 아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.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.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한 것은 맞죠? 그 부분도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. JTBC 하혜빈입니다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연관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걸 정확히 인식했다며 자기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. 박사라 기자입니다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4차례 통화했습니다.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이 통화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죠.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선 자세히 진술했습니다. 이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군이 국회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거듭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화를 내 마음이 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당시 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,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고 하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. 또 병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. 특히 3번째 통화부터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했습니다.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문을 부순다는 것 역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. 또 자신의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. 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이 전 사령관조차 검찰에선 자세히 진술을 한 겁니다. JTBC 박사라입니다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.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 조사에서는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조혜연 기자입니다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.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.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. 국회 측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부관의 검찰 진술을 언급하며 추궁했지만 증인 부관이 얘기하기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고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들은 기억하는 것과 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.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 육성을 들었다는 부관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 말을 부관이 옆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통화 내용을 확인하자
이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. 총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도 진술했습니다. 어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진술 거부가 이어지자 검찰 조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취지의 재판관 질문도 나왔습니다. 정인이 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. 네.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?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.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 심판에선 이 전 사령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검찰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. 검찰은 12.3 내란 사태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령관에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이 발표 명령까지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. 또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올 3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도 했는데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. 김 전 장관의 보도 참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지휘부에 수차례 전화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질책했습니다.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주문했습니다. 국회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윤 대통령은 전화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. 모든 내란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이 분명히 담긴 겁니다.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부터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을 불러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최상병 사건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되던 시기와도 일부 겹칩니다. 총선에서 대패한 뒤인 5월에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사령관을 불러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. 이후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대통령 관저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을 수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JTBC 박현주입니다.